네, 그럼 스튜디오에 나와 있는 경제부 김민형 기자와 함께 이번 한미 협상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 이어나가 보겠습니다. 자, 김 기자, 이제까지 협상 결과를 살펴봤는데 모름지기 협상을 하게 되면 얻는 것도 있을 것이고 잃는 것도 있기 마련인데 이번에는 어떤 것을 얻었고 또 어떤 것은 잃었다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 먼저 가장 중요한 건 미국 관세를 15%로 낮춘 부분입니다. 네. 25%였던 자동차 관세도 15%로 8월 1일부터 적용이 돼서 이제 낮춰진 건데요. 앞으로 향후 발표될 반도체와 의약품 같은 분야도 일단 다른 나라에 불리하지 않게 최혜국 대우를 받기로 약속을 받았습니다. 네. 다만 철강과 알루미늄에 부과됐던 50% 관세는 그대로 유지됐는데요. 백브리핑에서 나온 이야기를 들어보면 사실 미국의 강한 입장이 이제 철강에 대한 관세에 대해서는 완강한 입장이었다는 것이고요. 네. 다만 이제 정치적으로 굉장히 민감한 분야였고 또 진통도 많았던 쌀과 소고기 시장 추가 개방은 막았습니다. 그렇죠. 대신에 우리나라는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펀드를 조성하기로 했는데요. 나눠서 보면 이 중에 1,500억 달러는 우선 조선업 협력 펀드, 이른바 마스가 프로젝트에 지원이 됩니다. 네. 주로 선박 건조, 또 유지 보수 정비, 이런 조선업 생태계 전반에 대한 펀드인데요. 나머지 2,000억 달러, 조선 이외의 분야의 2,000억 달러는 반도체와 배터리, 또 바이오 같은 다른 산업 분야에 미국 투자에 활용된다고 대통령실에서는 밝히고 있습니다. 또 향후 4년간 LNG를 비롯한 1,000억 달러 규모의 미국 에너지 수입도 약속한 상태입니다. 네, 이게 협상 시한이 다가오면서 미국의 압박도 워낙 거세지고 협상이 과연 잘 되고 있는 것이냐 이런 우려도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 주셨지만 종합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이번 협상은 선방한 것이다. 어떻게 평가를 해볼 수 있을까요? 예, 아직 조심스럽지만 이 정도면 선방했다고 보는 게 현재까지 대체적인 시각과 평가인 것 같습니다. 네. 우선 일본과 유럽연합이 먼저 협상을 마무리하면서 우리도 최소한 일본과 유럽연합 수준으로는 협상을 해야 한다라는 그렇죠. 분위기가 있었는데요. 일단 그 정도 수준의 일본과 유럽연합 수준의 결과 15%는 얻어냈습니다. 품목별로 보면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 내수 시장에서 다른 나라들과 경쟁을 했을 때 불리하지 않게 타결할 수 있느냐가 협상 관건이었는데요. 결과적으로는 같은 15% 선에서 협상을 끝냈습니다. 네. 다만 사실 우리는 미국과 FTA를 이미 체결을 해서 무관세로 자동차를 수출을 해왔고요. 반면에 먼저 협상을 맺은 이 일본과 유럽연합은 2.5%의 관세를 적용을 받아왔기 때문에 사실상 일본이나 유럽연합보다는 좀 더 관세를 깎아서 우리 정부의 목표는 12.5% 정도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실도 아쉬움을 표현을 했는데요.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브리핑에서도 우리 협상단이 마지막까지 12.5%를 주장을 했고 미국 측 협상 담당자들이 이런 상황들을 이해는 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15%로 완강한 입장이어서 받아들여지지는 않았다는 설명이 나왔고요. 또 아까 이제 구윤철 경제부총리 브리핑 이후에 질의응답에서 추가로 나온 이야기가 사실 일본과 유럽연합이 발표를 한 이후에 이 미국의 자동차 업계의 반발이 좀 거셌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사실 15%를 얻어내는 것 자체도 쉽지만은 않았고 지속적으로 요청을 해서 그 하한선인 15%로 확보를 했다는 그런 응답 결과가 나왔습니다. 알겠습니다. 무엇보다 국내에서 가장 민감했던 부분은 역시 농축산물, 그다음에 쌀과 소고기 시장 이렇게 볼 수가 있을 텐데 물론 우리가 거액의 투자 금액을 주긴 하지만 이 부분을 막아낸 것은 무척 선방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예, 결론적으로 쌀과 소고기 시장 추가 개방은 없는 걸로 정리가 됐고 그렇죠. 발표가 됐습니다. 네. 우리나라는 현재 30개월 미만의 이 원령의 미국산 소고기만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도 수입하고 또 쌀 시장도 추가 개방하라는 부분을 강하게 요구해 온 걸로 알려졌는데요. 반면에 우리 정부는 이 부분은 레드라인이다. 협상 테이블에 올리지 않는다는 방침을 초기에 밝혔었고 대신에 연료용 농산물 수입 확대를 고려하기도 하면서 협상 카드를 다양하게 고려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제 협상 시한이 8월 1일까지 이렇게 막바지에 다다르면서 농산물 시장도 추가로 협상을 테이블에 올린다는 부분이 알려지면서 사실 농민단체들이 크게 반발을 하기도 했었고요. 그렇죠. 또 먼저 미국과 통상협상을 맺은 일본이 농산물 시장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측 압박이 굉장히 거셌는데 이 농산물 시장을 추가 개방할 가능성을 마지막까지 배제하기 어렵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었던 상황인데 끝까지 첨예했던 것 같아요. 저희 이제 질의응답을 보면은 네. 미국 측 추가 개방 요구가 굉장히 거셌고 주로 미국 농민들 이 정치적
지지 집단이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이 많다는 그 질의응답이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에도 포함해서 농산물 추가 개방 없이 타결된 사례가 그전까지는 없었다는 이야기가 나왔었고요. 그래서 오늘 대통령실 브리핑을 들어봐도 양측이 협상을 하면서 고성도 오간 걸로 안다. 이 정도로 굉장히 첨예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방어를 계속하면서 이 분야에서는 추가적인 양보가 없었다는 설명을 들을 수 있었고 그전에도 농산물이 굉장히 정치적으로 민감하다는 주장은 우리 정부가 많이 했지만 그렇죠. 한국에서 실제로 이 농산물 개방 이슈가 언론에 나오고 미국 측도 그런 것들을 모니터링하면서 현실적으로 인지한 계기가 되었다는 질의응답이 있었습니다. 네. 근데 여기서 약간 의아한 점이 우리는 쌀과 쇠고기 시장을 막았다고 발표를 했는데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SNS에 농산물 시장을 완전 개방했다 이렇게 썼습니다.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건가요? 이 부분은? 이제 애초에 협상 타결 소식이 처음에 알려질 때 트럼프 대통령이 그 트루스 소셜 SNS에 그렇게 올렸었는데 네. 대통령실은 곧바로 식량 안보와 농업 민감성을 감안을 해서 국내 쌀과 소고기 시장을 추가 개방하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확실하게 못 박았고요. 또 그 표현에 대해선 트럼프 대통령의 SNS에 쓴 표현에 대해선 대통령실은 정치 지도자의 표현으로 이해를 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김용범 정책실장 오전 브리핑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기자들 질문이 나왔습니다. 그 답을 들어보면 현재도 사실상 우리 농산물 시장 99.7%가량이 개방돼 있다고 대통령실이 설명을 했고요. 네. 그래서 이 협상을 책임진 그 강료들의 대화에서 이 쌀과 소고기 시장 개방에 대한 합의는 전혀 없었다는 입장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가 30개월령 이하는 현재 수입을 하고 있고 그렇죠. 그 질의응답을 들어보면 미국산 소고기를 가장 많이 수입하고 있는 나라 중 하나라는 부분을 굉장히 협상단이 많이 강조를 했다는 거고요. 네. 쌀도 마찬가지로 현재 수입되고 있는 부분에서 늘리지 않는다는 게 이제 정부의 설명입니다. 그래서 아까 들으셨지만 구윤철 부총리도 오늘 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과체류에 굉장히 이 한국의 검역 절차에 대해서 문의를 하면서 관심을 표명을 했다. 그런데 협상단이 끈질기게 설명을 해서 추가적으로 시장 개방을 하지는 않는 걸로 합의했다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그냥 정치 지도자의 정치적 발언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조금 전 구윤철 부총리 브리핑을 보자면 우리한테 좀 낯선 이름이지만 마스가 프로젝트에 대해서 무척 중요한 협상의 역할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예, 일단 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기 프로젝트 정도로 마스카를 풀어서 설명을 하면 될 것 같은데 네. 일단 구윤철 부총리는 합의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이 1,500억 달러 규모의 한미 조선 협력 프로젝트, 이 마스카 프로젝트에 일단 뒀습니다. 네. 아까 설명드린 대로 조선업 전반에 이제 우리 기업 수요에 기반해서 사실상 우리 사업으로 진행될 거다. 그러니까 손해보지는 것만은 아니라는 취지로 설명을 한 것 같고요. 네. 또 트럼프 대통령이 SNS에 밝힌 3,500억 달러는 조선업 분야 1,500달러, 또 핵심 광물 등 경제 안보 분야 지원을 위한 그 이외의 2,000억 달러의 대미금융 패키지를 합한 거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 3,500억 달러를 모두 직접 투자하는 건 아니라는 설명도 덧붙였는데요. 네. 이 규모가 기업의 이 직접 투자 금액과 또 우리 정부의 대출이나 보증 같은 것들을 모두 포함한 거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투자 비중은 미국 측이 제안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투자 적격인지 대출인지 보증인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협의를 해야 할 것 같다는 질의응답 내용이 있었습니다. 네. 미국이 전 세계를 상대로 협상에 나섰고 우리 입장에서는 정부가 출범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협상이 쉽지만은 않을 것이다 이런 예측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성과를 이끌어낸 배경은 어디 있다고 보시나요? 예, 기재부가 우선 자평하기로 우선 정부가 6월 4일에 출범을 하면서 일본과 유럽연합처럼 올해 초부터 협상을 진행한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죠.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시간에 쫓기고 좀 충분한 협의 기회를 갖지 못해서 불리한 상황이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다만 이제 경쟁국들하고 같은 수준의 관세 인하 15% 합의를 이끌어냈다는 것에 성과의 의의를 뒀고요. 또 대미 수출이 우리 기업 전 세계 수출의 1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부담이 상당 부분 완화될 걸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이런 큰 틀의 합의는 마쳤지만 이런 세부적인 투자 규모나 내용 같은 것은 미국 측과 아직 추가 협의가 남아있는 상황이고 조선업 협력 패키지 같은 큰 틀의 합의에 대한 후속 조치가 중요하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네. 또 당초 예정됐던 구윤철 부총리와 그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현지 시각 31일 만남도 통상과 별개로 그대로 진행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협상에서 우여곡절도 무척 많았고 우리 협상단이 공항까지 갔다가 갑작스럽게 취소됐다면서 돌아오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그런
일들은 미국의 일종의 압박이었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을까요? 예, 당초 그래서 이제 국무총리가 24일에 미국으로 출국을 하려고 했다가 그렇죠. 이렇게 돌아오기도 했고 당시에 이제 베센트 장관의 긴급한 일정을 이유로 들었었는데요. 어떤 일정인지 어떤 구체적인 설명 같은 것이 나오지는 나온 것도 않았었고요. 없어요. 네. 그래서 이런 것도 압박카드 아니냐, 협상이 난항을 겪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당시에 나오기도 했었고 실제로 8월 1일 시한이 다가올수록 강도가 거세진 것도 사실입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SNS에 이제 무역 협상 시한 연장은 없다고 공개적으로 이 협상국들에 대해서 못 박았고요. 또 본보기 보이듯이 인도에 대해서는 최근에 25% 관세도 부과할 수 있다고 또 으름장을 놓기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미 정상회담도 2주 안에 열겠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는데 어떤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예, 일단 아직 날짜가 확정되지는 않았지만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일정에 맞춰서 2주 내로 한미 정상회담이 열릴 걸로 전망이 됩니다. 이번 합의를 통해서 발표된 투자 규모나 또 외교안보 분야 주요 현안 같은 것들도 이 정상회담에서 구체적으로 좀 더 논의가 이루어질 걸로 보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김민영 기자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